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점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KF21 소식이네요. 네네. 지난 7일에 국내 한 언론에서 KF21에 관한 깜짝 놀랄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폴란드가 공식적으로 KF21 개발 참여를 원한다는 내용이었죠. 그야말로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럼 이제 줄줄이 나오겠죠. 폴란드가 인도네시아를 대신하나, 그럼 그동안 재수없게 굴었던 인도네시아를 손절하고 우리는 새로운 파트너 폴란드와 함께 유럽으로 쭉쭉쭉 뻗어나가는 것인가. 저만 해도요, 머릿속에 가장 떠오른 단어가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정정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8일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폴란드가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개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의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현재까지 폴란드 측의 KF21 개발 참여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과 폴란드 양국은 방산 협력을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업체 간 소통 가능성은 이제 시사했다고 합니다. 폴란드가 인도네시아를 대신한다라는 얘기는 그동안 루머로 한참 떠들었죠. 그쵸? 여러 가지 이런저런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서요, 제가 이번에도 업체 관계자와 이 내용에 대해서 직접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요? 네, 폴란드가 KF21에 참여한다, 이런 얘기가 사실 작년 12월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폴란드 최대 국영 방산업체인 PGZ의 세바스찬 흐바익 회장은요, 2022년 11월 29일 날 폴란드 마르샤바에서 국내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의 전투기 사업인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기쁠 것. 그러면서 한국 측이 KF21과 같은 새로운 세대 전투기 연구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1.5분 책임을 맡도록 한다면 영광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또한 깨알같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분이. 구성품 생산 라인을 폴란드에 세운다면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우리 인접국에 강하게 판매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마케팅 발언도 슬쩍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달 이분이 다시 방문했어요. 우리나라에 다시 방문했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현장에 제가 인터뷰해 주신 업체 관계자도 함께 계셨었대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세바스찬 회장이 예전부터 이 한국 업체들하고 폴란드 내에서 방산 협력 세미나를 여러 차례 열었었대요. 그리고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그 자리에서 업체 측은 FA50PL 현황 소개와 함께 자사의 여러 포트폴리오를 이 세바스찬 회장한테 소개를 했대요. 그리고 세바스찬 회장은 이 KF21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이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셨죠? 이 과정에서 이제 업체 관계자하고 이제 세바스찬 회장이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참여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업체 간에 관심이 있다고 성사될 사안은 절대 아닙니다. KF21은요, 사실상 정부 주도하에 개발하는 전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 국가 간 협의가 먼저 진행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합의가 되면 그때서야 협업 논의를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세바스찬 회장이 업체와 나눈 얘기가 뭐냐, 2026년도까지 KF21 체계 개발이 잘 진행되도록 업체가 최대한 노력하고, 이후 우리 공군의 실전 배치되고 나면 이제 협력 국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침이나 지침이 있어야 하는데요. 특히 폴란드가 우리와 이제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정부 간 협의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정도의 얘기가 현장에서 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예요. 즉 5월 7일에 나간 국내 언론의 보도는요, 다소 확대 해석한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청에서는 부랴부랴 다음날 정정 보도를 낸 거죠. 그럼 만약에 폴란드가 참여한다 그러면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폴란드가 참여한다 해도 인도네시아와는 별개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KF21 보람의 개발의 공동 개발 국가예요. 개발 비용의 20%
그러니까 하나에 한 1조 7천억 정도 되죠. 미발은 한 1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개발 비용의 20%를 부담한다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대가로 전투기 양산 시에 50여 대를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이 합의된 계약 내용이에요. 즉 KF-21은 시제기의 엄격한 시험 비행을 통과한 후에 2026년부터 양산을 시작하면 공식적인 체계 개발의 완료와 동시에 대한민국 공군의 실전 배치가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KF-21 블록 1이에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이 KF-21 블록 1을 50대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KF-21 블록 1은요, 공대공 전용이에요. 공대지 능력은 대단히 제한적이에요. 즉, KF-21 블록 1은 현대 전투기의 필수 항목인 멀티롤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KF-21 블록 2부터 공대지와 공대함 능력이 본격적으로 부여될 것입니다. 그리고 블록 3에 가서 진정한 5세대 전투기로 거듭난다는 그런 계획이 있죠.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블록 1까지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인도네시아가 KF-21 블록 2와 블록 3를 원한다면 추가 개발 비용을 내던가 아니면 완제품 나왔을 때 제값 주고 사야 해요. 그리고 블록 1을 블록 2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해도 당연히 돈 내야 되죠. 근데 만약에 폴란드가 정부 간 합의하에 KF-21 개발 파트너가 된다면 아마도 블록 2나 블록 3 개발에 관한 내용일 거예요. 따라서 폴란드와의 있을지도 모르는 파트너십은요, 인도네시아와는 전혀 별개라고 보면 됩니다. 절대 인도네시아 대신에 폴란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도네시아는 그동안에 막 뭐 돈 안 주고 뭐 하고 네. 뭐 말이 많았는데 네. 왜 그러죠, 얘네는? 그러니까 업체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요, 근본적으로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우리 KF-21이 정말 개발이 잘 끝날지에 대해 늘 의구심을 품어왔었대요. 혹여 개발비만 생짜로 날리는 거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좀 불안한 게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집요하게 재협상을 요구해왔었죠, 인도네시아가. 그리고 실제 인도네시아와는 한 차례 재협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터무니없는 제안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뭐 인도네시아 이런 걸 원했대요. 재협상하면서 뭐 기술 이전 100% 해달라. 그다음에 도입 단가하고 수량 좀 줄이겠다. 그다음에 향후 한국에 허가 없이 중고 KF-21을 제3국에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 등등.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제 한 거죠. 근데 뭐 이런 거 우리가 당연히 안 된다. 야, 말 같지 않은 소리야. 당연히 단가를 잘랐고. 그리고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하는 기술 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기술 이전 내용도 현지 생산 시설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핵심 기술 이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이전해줘도 소화 못한대요, 걔네가. 단지 재협상 과정에서 분담금만 20%에서 18.8% 수준으로 낮춰졌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약 500억 원을 찔끔 납부했어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뭐 이거 양아치들이 있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만약에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제때 잘 내고 개발 파트너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당연히 우리는 계속해서 인도네시아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했을 거예요. 이제 블록 2, 블록 3로 가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개발 파트너로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도네시아는 신용을 많이 잃었어요. 반면 인도네시아의 생각과는 다르게 KF-21은 현재 군용 항공기 개발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쾌조의 개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산 시기까지 앞당기는 그야말로 상상도 못할 결정이 내려졌죠. 인도네시아는요, 아마 이런 개발 및 테스트 속도를 역시 이들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연일 들려오는 KF-21의 성공적인 테스트 소식에 적잖이 당황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인도네시아는 지금 머리가 아주 복잡해지면서 지금 열심히 주판알을 튕기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심지어 KF-21 4호기는요, 복좌형이거든요. 2명 타는 거. 여러분 전투기 개발사에서 단자기하고 복자기가 동시에 개발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일단 단자기부터 나온 다음에 복자기가 나오든지 아니면 훈련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복자기로 가든지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체 관계자분한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여쭤봤는데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첨단의 디지털 설계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원숙한 설계 기술을 적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뭐 이런 것도 있죠. 진짜 여러분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고생을 해가면서 완벽주의의 자세로 ADD를 비롯한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월화수목
금을 견디며 시스템적으로 검증에 검증을 거듭했대요. 이 설계 과정에서. 덕분에 사전 설계 단계에서 체계적 오류를 많이 막아내고 걸러낼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동안 좀 간과된 것이 하나 있는데 해당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들 역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KF21 개발에 진짜 혼신의 힘을 다했대요. 하지만 이제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아직 테스트 일정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안심은 시기상조다. 근데 여기서 제가 우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업체 관계자들하고 이제 인터뷰할 때 우문을 제가 잘 던져요. 어떤 우문을 던졌냐? 이번에 폴란드가 이런 제스처를 취한 게 인도네시아에게 나름 압박이 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좀 시큼하게. 그런데 관계자분의 답변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뭐 압박을 받아서 뭐 이렇게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겁니다.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아니었어요. 압박이 될지 아니면 또 핑계가 될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살 만한 한국의 언론을 접해서 인도네시아가 또 다른 터무니없는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다음날 바로 반박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이 인도네시아 분담금 문제, 이 문제는 참 이제 쉽지가 않은데 이 보도에 따르면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9일 경남 사천의 제조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내달, 그러니까 6월이죠. 6월 말까지 분담금 잔액 납부 계획을 대한민국에 통보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거 제가 먼저 알았었거든요. 제가 이거 언론에 나오기 전에 먼저 알았었는데 이 업체 관계자분께서 엠바고를 강력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거 나온 다음에. 근데 확실한 것은요. 시간은 우리 편이죠. 칼자루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걔네가 돈 안 주면 비행기 안 주면 돼요. 중요한 것은 계약을 우리가 먼저 깨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약대로 하면 돼요. 왜냐면 우리는 재협상까지 해줬거든요.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만약에 화토를 내면은 앞으로 인도네시아는 국제시장에서 신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몰라 제3세계 국가니까 뭐 급하면 중국제 살 수도 있겠지, 인도네시아 애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도네시아를 홀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의 관계를 칼같이 만약에 정리한다면, 그러니까 성질 같아서는 그러고 싶죠.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렇게 히스테리컬하게 반응을 한다면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이에요.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에서 우리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입니다. 인도네시아산 에너지 자원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기업들도 인도네시아 굉장히 많이 진출했어요. 특히 인도네시아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대표적인 친한 국가예요. 또한 인도네시아는 우리와 민간 및 경제 부문에서 교류가 활발한 국가예요. 우리가 먼저 섣부르게 계약을 파기해서 외교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외교는 뭐다? 외교는 명분이 중요해요. 아무쪼록 인도네시아가 계약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배려하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도 대외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KF21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이게 중요해요. 파트너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이걸 성공시켰고 파트너한테도 이 KF21이 가면서 굉장히 이들도 만족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걸 해내야 돼요. 누구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재수는 없지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자, 그럼 오늘의 결론은? 네,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FA50을 구매한 나라가 결국에는 KF21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만큼 FA50이 아주 큰 효자 역할을 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이 FA50의 성능을 체감한 폴란드가 KF21에 관심을 보였듯이 FA50을 구매한 나라들은 앞으로 우리 KF21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하네요. 업체 관계자는 당장 필리핀 역시 생각보다 KF21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와 태국 역시 잠재적인 KF21 구매국으로 볼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정치적 문제 때문에 F-35 구매가 어려운 중동 국가들이 꽤 흥미롭게 우리의 KF-21 개발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F-35가 여전히 비싸고 문제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 F-35의 대항마라고 나왔던 러시아의 체크메이트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헤매고 있거든요.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할 기회가 지금 우리한테 분명히 생기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우린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잡는 과정에서 우리가 큰 형님으로서의 좀 면모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